안녕하세요. 네오 아지TV입니다.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 유망 기술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여기에서 연구한 보고서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의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어떤 기술들이 활성화되는지 어,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투자나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만, 중요한 핵심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야말로 뉴 노멀 시대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미래 예측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하는데, 그죠? 이 4차 산업혁명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뭐 IoT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 과거에 우리는 그 농업혁명이라고 해서, 이 농업혁명에서 이 산업혁명으로, 그죠? 이 전환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인류 문명사에서 이게 이제 전환되는데 무려 그 8천년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인간이 뭐 달을 탐사하고 또는 인간이 그, 그 방대한 그 유전자 정보를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0년에서 100년 이내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의 그 인류 문명의 그 발전 속도를 정말 이 긴 시간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야말로 그 엄청난 그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런 변화들을 우리도 체험을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년 사이에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미래 예측을 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큰 혼란과 충격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그렇죠? 인구 구조가 고령화돼 있죠. 점점.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안전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빈익빈 부익빈이라고 해서 갈수록 그 격차는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삶의 만족도나 이 사회적인 신뢰도는 점점점 하락하고 있죠. 이게 또 사회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예, 이런 이런 부분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사회로 이제 또 빠르게 이게 또 전환이 되고 있죠. 그리고 국내 제조업은 과거에 비해서는 점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로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래 사회 트렌드를 이제 뭐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지금 뭐 정치적으로는 지금 국제 질서가 지금 계속 다각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흥국, 개도국 부상하고 있죠. 태국이나 베트남 부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자지배 구조,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아주 커졌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까지 말하는 우리 그 글로벌 시대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사회, 각종 CCTV나 AI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이제 비전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요, 이 감시 사회가 출현했고요. 중국이 특히나 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로 인한 거버넌스 개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있고요. 보호무역주의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 간 갈등,
뭐 아무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시기고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뭐 세계 시장이 통합되고 있고 교역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그 경제적 불평등 이게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제 기본소득 관련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세계 경제가 결국 아시아 경제권으로 이제 점점 부상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고요.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점점 그 디지털 경제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죠. 언택트 산업. 코로나19로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의 반면에 이제 글로벌 경제는 이제 저성장으로 이제 빠져 있죠. 사회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그 위협이 증가하고요. 불평등, 양극화, 그죠? 저출산, 고령화, 인구도 감소하고요. 좀 도시화는 더 심해지고 있죠. 예. 뭐 개인화, 그죠? 자아중심 사회, 그죠? 가족 개념도 변하고 있죠. 일자리 구조도 바뀌고 있죠. 그다음에 뭐 고용관계, 이것도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죠? 고용관계도 바뀌고 있고요. 평생 직장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언택트, 그죠? 언택트. 그다음에 이제 뭐 시민 참여 뭐 이런 부분 확대되는 거, 포퓰리즘, 이런 부분 세계화되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또 여성의 지위에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요. 환경 부분은 뭐 다 알다시피 그죠. 에너지 소비 증가하고 저탄소, 그다음에 이제 식량 자원에 대한 이런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지구 온난화 갈수록 심화되고 있죠. 뭐 기타 여러 가지 생태계 파괴 등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초연결, 초지능화 사회, 인공지능이 그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전 분야가 자동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강화되고 있고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전염병이 계속 확산. 그에 반면에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있죠. 그다음에 원격 진료 시스템 이런 부분이 도입되고 있고요. 새로운 소재, 그다음에 나노 기술, 그다음에 우주 시대에 앞으로 더 커지고 있고. 그래서 세계의 트렌드가 미래 사회가 갈수록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미래 사회의 변화 결국은 비대면화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놓고 본다면 긍정적인 효과로는 이제 재택근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재택근무, 그 다음에 교통체증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회적 편익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개발이 더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이 현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산업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 효과고요. 부정적으로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BDM이 되면서 고용이 더 축소되고 있죠. 특히 대면 서비스들을 지금 완전 축소로 뭐 실업자가 거의 100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 성향, 사회 소통이 좀 더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대면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실무경제, 소비 위축, 이런 부분에 인해서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신의 위치가 이 부정적인 영향에 있느냐, 아니면 이 긍정적인 영향에 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래 사회는 점점 이 비대면화 시대로 가는 거고요. 이 긍정적인 효과, 이쪽에서 일을 하시거나 뭔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자 이제 10대 미래 유망 기술, 유망 기술 한번 보면 뭐 각 분야별로 이렇게 유망 기술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유망 기술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먼저 이제 의료 쪽은 이 비침습의 그 생체 정보, 심혈관 질환 관련 기술. 이게 비침습이라는 게 결국은 어, 그런 거죠. 그 우리가 보통 어떤 기존에는 어떤 체열이나 그죠? 체내에다 뭔가를 삽입하는 거죠. 그걸 이제 침습적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환자 거부감, 두려움이 굉장히 이제 높은 문제 때문에 이런 침습적 방식을 쓰지 않고요. 비침습으로, 그러니까 어, 비침습 방식으로 이 생체 정보를 얻거나 이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결론은 이런 이제 주로 이제 혈당 측정이라든가, 그죠? 이런 분야에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당뇨라든지, 예. 이런 걸 측정을 이제 비침습으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바이오 센서 시장이 이제 가속화가 될 거고요. 어, 이런 비침습 기반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가 점점 이제 확대 시행될 거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 의료 데이터, 그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 이런 거에 따라서 국가별로도 크게 이제 서비스 수준이 이제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의료 분야 쪽은 이 비침습 기반의 이 기술이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분야 쪽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이걸 혜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 교통 약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의 어떤 장애인들 뭐 어디 나가시려면 운전자가 항상 동승해야 됐죠. 긴급 상황이나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 불가했어요. 예. 하지만 앞으로는 이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해서요. 결국은 그 무인차가 그냥 그 오는 거죠. 오고 이 자율주행차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런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디든지 손쉽게 누구나 어, 서비스를 이용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요. 어, 자동차 공유 서비스라고 그러죠. 자동차를 공유, 쉐어해 가지고요. 자기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이제 이런 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이런 분야가 앞으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교육적으로는 이 큐레이션, 그죠?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기술이 이제 발전하는데요. 기존에는 그 어떤 그 교육 서비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다 접속해가지고 그냥 다 누구나 같은 교육을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교육을 받았죠. 물론 거기서 어떤 자기가 기초가 약한 부분 기초부터 배우는 거고요. 많이 뭐 기초 넘어가 건너 뛰어가지고 이제 배울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게 개인 맞춤화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 예, 이쪽이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 활성화가 될 거고요. 결국은 이 시공간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교육의 시대가 앞으로 돌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 소비 쪽으로는 그 자율주행 기반의 이제 그 배달 서비스, 이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지금 뭐 인구 고령화, 한국 사회 인구 고령화가 앞으로 심각해질 거고요. 결국 노동력이 감소되고요, 생산성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죠? 이 생필품 배달 수요가 아주 급증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 노동자들 많이 과로사하고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배달을 주로 배달 로봇이나 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배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쪽으로 이미 서비스 시작한 회사들도 미국에는 있고요. 한국도 조만간에 이런 걸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 산업이 자율주행 기반으로 바뀌는 거고요. 주로 배달과 드론이랑 배달 로봇하고 드론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온라인 마켓 시장 이쪽이 더 급성장하게 될 거라는 점이고요. 이런 자율주행 차가 이제 뭐 돌아다니면 결국은 편의점 형태로 올라타게 되면 이동식 편의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해지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정보통신 쪽으로는 이제 이 지능형 엣지 컴퓨팅이라고 해서, 엣지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런 거, 기존의 그 클라우드, 예, 구름이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접속을 하죠. 자기 PC의 자원을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만 연결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는 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접속을 해서 쓰다 보니까 네트워크 통신량이 폭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런 네트워크 지연 발생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겪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엣지 이 중간에다가 엣지라고 해서 따로 별도의 어떤 서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사람들은 엣지에서 바로 응답을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서비스들은 클라우드에서 제공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어떤 저지연, 그죠? 지연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엣지 컴퓨팅인데, 앞으로 이제 이 클라우드 시장이 급성장하기 때문에 급성장하게 돼서 결국은 이 엣지 컴퓨팅이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G 융합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저지연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뭐 지능형 공장, 그죠? 자율주행, 원격 관리,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부분에 이런 엣지 컴퓨팅이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렇게 돼야만 아주 비용 효율적인, 그죠? 이런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거고요. 정보통신 쪽으로는 이제 뭐 VR, 홀로그램, 예, 이쪽은 이제 플랫폼들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VR은 아시잖아요, 그죠? 실감나는 어떤 3D 영가 현장감 있는 어떤, 그죠? 서비스를 받는 AR 같은 경우도 이제 홀로그램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결국 현실하고 구분되지 않는, 현실과 구분되지 않는 이런 콘텐츠 구현, 이런 부분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요구가 되고 있죠. 이런 VR, AR이 타 산업과 융합이 가속화 되게 되면 결국에는 어, 이런 VR 홀로그램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실감나는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마치 내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마치 회의실에 이 VR을 쓰고 이 회의실에 입장을 하면 실제 내가 회의실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예. 교육도 마찬가지죠. 학교에 애들이 이제 못 가니까 이런 VR, AR 가지고 이제 어떤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이제 현장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분야, 결국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이 VR, AR 이 분야가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거리에 상관없이 이 3차원 가상 환경에서 이제 공동 작업을 한다거나, 그죠? 뭔가 학원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배운다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테마파크, 뭐 기존의 PC방이 VR, AR 방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런 이제 VR 홀로그램 이런 체험관이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네. 이런 또 VR 홀로그램 기술이 인공지능과 결합이 되면 더 멋진 현실감 있는 서비스들이 제공을 받을 수 있겠죠. 제조 쪽은 어, 인터페이스의 벽을 홈은 비욘드 스크린이라는 기술이 이루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하잖아요. 사람이 키보드 넣고 그렇게 모니터 보면서 동영상 시청한다거나 뭔가 일을 한다거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단지 키보드하고 마우스 아니면 터치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인지 기능을 활용하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이렇게 모니터를 바라보면요, 시선을 옮기면 마우스가 시선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 이게 이제 클릭이라는 행동이 이 컴퓨터의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어떤 인지 기능이 그대로 시스템과 연결돼 가지고요.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모션 센스, 모션 캡처링 센서, 네,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모션 트래킹 센서,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스크린이 이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이런 인터랙티브한 어떤 인터페이스 방식이 앞으로 미래에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스마트 헬스케어, 생체 인식 이런 분야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예, 동작, 아이 트래킹, 뇌파, 예, 이런 기술이 결합이 돼야만 이런 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보안 쪽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보안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기존의 보안 기술은 어떤 그 위협 이런 부분이 감지가 되고 분석이 끝나야 다음 어떤 그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방식이잖아요. 앞으로는 이 보안 쪽에 AI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요. 이 사이버 공격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감지하게 돼서 미리 방어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한 다음에 어떤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발생하기 전에 이 해킹의 징후를 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예측해가지고 이걸 차단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보안은 점점 이런 부분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굉장히 가깝게 되는 거고요. 문화 쪽으로는 이제 이쪽도 이제 비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초실감, 그죠? 미디어 제작 이런 분야가 이제 발전할 겁니다. 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되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요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영상, 실감 영상, 뭐 콘서트라든가 스포츠가 이 실감 영상으로 이제 실황을 중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현장에 가지 않고도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런 걸로 발전하는 거고요. 뭐 군대에서도 이제 홀로그램식으로 이제 작전 지도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좀 더 실감나게 예, 어떤 작전 계획 전략을 세울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거고요. 다시점 실감 비디오 이런 분야가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뭐 야구 중계 서비스 이런 분야에도 아주 이런 기술들이 쓰여지면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홀로그램, 그죠? 홀로그램 이용한 또 월드컵 중계 방송을 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경기장에 가지 않더라도 정말 실감나게 이 경기를 사람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VR, AR 이런 홀로그램 기반 기술들이 이 미디어 중기 기술하고 결합해서 발전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맞춤형 미디어 정보가 선제적으로 제공되는 바로 이런 분야. 예, 미래에는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될 겁니다. 환경 적으로는 이제 이 녹색 포장 기술, 이 분야가 이제 갈수록 앞으로 발전하게 될 거고요. 쓰레기 배출량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포장재, 이걸로 인해서 심각한 환경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 플라스틱 사용량은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전 지구적으로 이런 이제 녹색 포장재가 요구되는 거고요. 미래 모습은 아무래도 좀 비싸더라도 이 사람들은 결국 친환경 포장재를 선호하게 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10대 기술, 10대 기술 알아봤고요. 이런 20대 기술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앞으로 그 우리가 나아갈 방향들, 그다음에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10대 기술들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면 뭐 법안, 그죠? 의료 환자 간에 뭐 법 개정이 안 돼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기술 재해가 일어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뭐 이런 뭐 자율주행차의 책임 규명, 사고가 났을 때, 그죠? 가이드라인이 뭐 없거나 인프라가 없다. 그다음에 뭐 어떤 데이터 표준화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기술들이 잘 발전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뭐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 빈도가 의외로 적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받는 거고요.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이제 법 때문에 이런
이런 로봇 같은 이런 주행들은 도로에서 뭐 주행을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사고 발생됐을 때 이제 이 책임 소재, 그다음에 인프라 보급 부족, 예, 이런 게 이제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엣지 컴퓨팅 같은 것도 이제 뭐 사실 우리가 해외 기술에 너무 의존을 많이 해서 예, 문제가 되는 부분. 그래서 확산 유도가 부족하다. 예. 뭐 VR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산 그죠? 기술의 의존도가 높고요. 뭐 또 지금 현재 기술은 뭐 서비스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 예.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것보다는 적, 그 실감이 적은 거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위험, 그죠? 그다음에 뭐 소프트 경쟁력, 예. 전문 인력 부족하고요. 예. 불안정한 산업 구제, 예. 전문성이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그다음에 뭐 인공지능 같은 쪽도 아직 기술 성숙도가 현재는 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또 비즈니스 모델들이 확산이 되지 못하고 있고, 그죠? 또 사이버의 위협, 뭐 이런 표준 이런 부분 또 없거나, 그죠? 또 사경을 저해하는 어떤 규제, 그죠? 여러 가지 법적 규제들, 또 연구 개발 인력도 또 부족하고요. 예. 뭐 법제도가 안 돼가지고 이런 녹색 포장 기술 같은 게 잘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 결국 이 지금 이 탄소세, 그죠? 이 탄소세 도입으로 지금 뭐 오히려 시장 경쟁력이 더 약해질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대 기술이 앞으로 미래에 분명한 어떤 그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저해 요인들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